뉴스의 이면을 들춰보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시간, 최재성의 백발백중 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제작진에서 커플룩이냐고 자켓을 밝은색 자켓을 둘이 같이 입었다고. 그러게요. 예, 네. 한번 또 이 커플룩도 입은 김에 합을 좀 한번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동 그 남양주 수동은 가을이 서울보다 좀 빨리 오나요? 어떤가요? 가을이 더 가까이 느껴지세요? 네, 예, 좀 빨리 오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나 빌딩 숲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도심에 살면은 가을이 와도 그것을 이렇게 완연하게 못 느끼고 네. 혹은 또 신호가 와도 잘 못 느끼는 수가 있는데 네. 거기는 정말로 뭡니까 쳐서 지나고 네. 바로 그게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아침 저녁으로 완연히 이제 가을 냄새가 좀 납니다. 서울에서도. 네. 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네, 출범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당원과의 소통 차원에서 당산에 당원전 설치하고 전자당원증 도입 등을 지시했다. 근데 조응천 의원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개딸만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제가 네.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네. 당에 이제 네. 사무총장하고 이럴 때도. 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사를 좀 리모델링하면서 네. 이 당사를 조금 인간 친화적으로 쓸 수 있는 동선도 만들고 네. 또 뭐 휴게 공간도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사실 당원들이 실제로 오갈 수 있는데 네. 그 뭐 일이 있지 않으면은 당원들이 올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이제 전자 출입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 주장을 개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했다. 이래서 이제 조응천 의원이 조금 네. 비판적으로 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측면이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한 내용, 그렇게 한 조치들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건 잘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개딸을 붙여버리니까 이게 또 기준이 또 달라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본질은 그게 괜찮은 거냐 잘한 거냐고 네. 거기에 이제 앞에 이것은 오히려 그 본질을 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던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네.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죠. 네. 자, 그 언론에서는 강원 양면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는 민생 실용적 민생 정당 뭐를 얘기하고 그 최고위원들은 뭐 특검,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방지법, 특별법 등등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강원 양면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분석이 맞습니까? 그리고 그런 강원 양면 전술이라면 그건 뭐 적절한가요? 어떤가요? 우선 그 분석을 누가 해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지 몰라도 예.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다. 네. 예. 그럼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여야가 있고요. 예. 야당은 또 이 정부에 대한 어떤 이 비판 견제 기능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수준, 네. 상대방의 내용, 네. 상대방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리 협치를 하고 싶고 또 민생에 집중하고 싶고 해도 민생에 대한 기준과 내용, 관점이 다르면 네. 또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도우면서 나는 민생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네. 진짜로 대외전의 길목은 민생에 있다. 네.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렇게 갈 거예요. 네.
여당도 민생 얘기하고 대통령도 똑같아요, 민생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거 들어가 보면 방식과 내용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충돌 지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야당이 정치적 사안보다 민생 사안을 내세웠을 때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요? 네. 경쟁하고 싸울 거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강원 양면 작전이다 이런 게 사실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진짜 대전의 길목은 민생에 있다. 네.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장판교는 민생에 있다. 자, 일성으로 이재명 당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영수회담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부로 봐야죠. 뭐 당이 정상화되고 여야 대표가 다 같이 만나자 당이 정상화되면. 근데 정상화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기간 안에 영수회담, 소위 영수회담 내지는 여야 대표자와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제안 이거 오히려 대통령 추석 전에 만났으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얘기하더라고요. 이 제안 그리고 이 제안을 거부한 대통령실 득입니까 실입니까? 저는 어디서 얘기를 했다가 예. 또 뭐 저 비판하는 이제 문자도 받고 그랬는데 네네. 이재명 대표가 일성으로 여야 회담을 얘기했거든요. 영수회담을.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이었나 좋은 제안이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선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협치를 하고 야당이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 영수회담을 하자고 해도 네.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저는 당장은 없다고 봐요. 네. 우선 여당 국민의힘이 저 지경이니 네. 그럼 단독 회담을 그냥 덥석 대통령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게 되면 단독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전열을 정비하고 해야 되니까 네. 사실상 당장 하는 것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 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하자마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야당 대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하는 것이 네. 현재 상황이나 이 정부의 지지율이나 또 이런 거 민심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수회담은 제안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냐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안 되는 제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 당장은 어렵죠. 네, 당장은 어려운 제안일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관련해서 아까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명직 최고위원 지역 안배로 해서 호남 1명, 영남 1명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대표께도 전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이원욱 의원은 강성 원보이스 되면 안 되니까 쓴소리하는 최고위원 선정의 기준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원욱 의원은 얘기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 최스트라다무스 촉을 가동해서 지명직 최고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거 뭐 제가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네. 우선은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이번에 선출된 5분의 최고위원 중에 여성이 2분 아니에요? 그렇죠. 통상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에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 그거는 최소한 이번에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청년도 장경태 의원이 들어갔죠. 아주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청년 정치에 조금 대표성이 있는 네. 사람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그 두 가지를 제외하고 네. 이제 생각을 해보시겠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최재성도 아니고 네. 신장식 변호사님도 아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시네. 자, 김건희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 이거 진짜 매주 김건희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양평 고흥 지역, 공흥 지역이죠.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하던 경찰관 취임식 참석한 거 가지고 심지어 이상민 장관도 오비락처럼 보인다.
이게 일축을 한 건지 아니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도 좀 애매한데 오비락처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부적절한 취임식 초청 논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예. 우선은 청룡봉사상 받은 사람 초청했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 더 했어요. 이 양반이 워낙 수사를 잘한다. 해외 뭐 IT 이런 수사를 잘한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또 덧붙였더라고요. 자, 누가 얘기하던데요. 예. 청룡봉사상 받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네. 초청을 하는데 수사 경찰이다. 그러면 그 사람만 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근데 이게 거꾸로 된 거다. 네네. 그러니까 뭐 해외 수사를 잘하든 뭐 수사 역량이 뛰어나든 이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고 네. 그 많은 경찰 중에 꼭 찍어서 그렇게 한 이유는 네. 정말 해명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한번 종합해서 보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네. 대표 초청했잖아요. 권오수. 네. 그다음에 그 극우 유튜버 안정권 뭐 한두 명이 아니죠. 등등등. 기십 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명단이 아마 공개되면 기도 안 막힐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사 경찰까지.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취임식 날 누구누구는 꼭 불러줘요.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낑겨들어서 이렇게 한 형국이 아니고 네. 김건희 여사가 통째로 초청 명단을 상당 정도 해서 줬고 네. 이것을 누구도 검증도 의견 제시도 안 하고 그냥 프리패스해서 초청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포함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오비락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몰라도 네. 이것은 그냥 작정하고 한 거고요. 초청을. 네. 작정하고 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지나 이견을 제시를 안 했던 거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예요. 계속 있을 거다. 예,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된. 네. 왜냐하면은 눈 하나 깜짝은 안 하세요. 네. 김건희 여사께서.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개사과 신보 개사가 컨셉이라고 보는데. 개사과 신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 니네 이런 거 문제 제기했어? 문제 있다 그랬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반사적인 일을 네. 오히려 또 벌리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러는 걸까? 저는 두 가지 같아요. 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아주 찾아보기 드문 독특한 스타일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개인의 스타일. 예. 예. 두 번째로는 사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과거 대통령 부부의 이런 것을 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이 권력 의지를 이미 형성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된다는 거죠. 독자적인 권력과 권력을 형성하고 또한 권력 의지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이런 기준이 아니죠. 네. 그렇다. 그럼 뭐 윤 대통령은 어쨌든 임기가 있잖아요. 임기 끝난 이후에도 뭐 어떤 그런 권력 의지나 어떤 권력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뭐 본인이든 아니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본인이 뭐 정치를 하고 뭐 출마를 하고 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검사 시절에 이 김건희 여사하고 수백 번의 카톡이 오가고 한동훈 장관 얘기가 이 총장님이 연락이 잘 안 될 때 의논한 일이 있는데 안 될 때는 여사님한테 전화를 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검사 혹은 검찰수장 윤석열 총장, 윤석열 검사의 부인이 그냥 내조 차원이 아니고 상당 정도 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통상적인 그런 것을 넘는 자기 독자적인 행위들이 상당한 힘을 갖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누구도 견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예. 이번에 귀금속 관련된 네, 해명도요. 네. 웃기잖아요. 해명이 더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님이 그렇게 해명하라고 했든 네. 아니면은 아예 김건희 여사한테 묻지도 못하고 알아서 그렇게 해명이랍시고 내놨든 간에 네. 이미 성역이 돼버려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다. 그 근저에는 네. 개인의 스타일도 있지만 이미 독자적인 권력을 형성하고 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최수성님이 보기에는 스타일 플러스 독자적인 권력이라고 보인다. 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왔는데 취임 40여일 만에 미국 출장 갔다 온 건에 대해서 왜 7박 10일인가? 7박 9일 동안 공식 일정이 3개밖에 없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돈 어떻게 썼냐? 진짜 목적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의혹 제기가 뭐 김의겸 의원도 뭐 딸 문제, 조카 문제 때문에 갔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한 장관은 가상화폐 등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으며 프랙티컬한 이유로 갔다고 설명을 했어요. 영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하니까 좋아하겠죠. 예. 이거 40여일 만에 미국 출장, 취임 40여일 만에 미국 출장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김의겸 의원님이 조금 가령 이제 자녀와 조카의 예. 그런 이제 스펙 또 입시 문제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갔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머리 좋은 한동훈 장관이고 네. 검사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무슨 범인은 현장에 다시 오는 것처럼 그냥 그것 때문에 거기 가서 예. 현장에 가서 뭐를 하고 처리하려고.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런데 갔잖아요. 예. 왜 갔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상화폐, 예. 그다음에 프랙티컬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네. 우선 이게 실용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적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일로 갔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실제적인 일? 네네. 그 뭐죠? 그게 저는 지금 소위 말해서 김치 프리미엄으로 가상화폐 네. 국내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네. 이런 걸로 소위 말해서 환차익을 얻은 네. 불법 송금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상 송금이거든요. 불법이라고 확 규정하기도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예, 그거를 예. 지금 뭐 8조다 뭐하다 그러고 8조 5천억까지 예, 올라갔어요. 어저께 또 몇 명 구속이 됐잖아요. 네. 그 구속된 사람들을 보면은 뭐 중국 사람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냥 뭐 주식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잡탕 짬뽕 구속인데 네. 왜 이렇게 하느냐. 네. 대북 자금으로 이게 흘러갔다는 공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힘 의원 윤한홍 의원이었나요? 윤한홍 의원도 국회에서 그거를 질의를 했잖아요. 질의를 했죠. 예. 금감원장한테. 이복형 금감원장한테 이거 질의했습니다. 북한으로 간 거 아니냐 했더니 네. 금감원장은 국내에서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데 해외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있다 그랬다고. 그럼 유관기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미국을 가요. 그리고 가상화폐. 그다음에 실제적인. 그래서 아니 제가 이렇게 들은 바에 따르면 아, 네네. 인수위 시절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8년, 2019년 요 상간에 네. 가상화폐 걸어서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있었습니다. 그게 북한의 소행이고 그 북한의 소행에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라는 그 이런 프레임 그런 공상. 판단이 있다. 네. 아, 공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저는 공상이라 그러지만 거기는 네. 실제로 그런 편향이 있는 거죠. 그런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거 밝혀야 돼요.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미국 가서 그렇게 FBI하고 협조하고 이런 것을 했던 목적과 원인이 뭐냐, 이유가 네. 뭐냐. 네. 그게 또 정말 새로운 북풍몰이 네. 이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네. 그럼 아니면 말고식이 되고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억지로라도 그냥 일반인 몇 명 그냥 이렇게 그것도 구속이나 기소 또 유죄를 끌어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건드리고 말 일인데 출발이나 목적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송금, 북한의 자금 제공 뭐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라면은 내놓고 하고, 그거라면 내놓고 해야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최재성 정 전무수석께서는 이것도 가상화폐 프랙티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북한의 대북 송금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쪽에서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들여다보고 있는 거라는 저는 그 나름의 하여튼 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밝힐 수 없는 이유 언젠간 들어볼 수 있지. 근데 이거 스스로 얘기해요. 국회에서도 여당 의원이 질의를 했고 한동훈 장관도 가상화폐하고 실제적인 일이라고 했고 또 이미 이것은 인수위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서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 건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 최스트라다무스의 촉이 맞는지 백발백중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